반좌파 오적, 철의 여인, 박원주 미 대사, 속칭 선언, 이런저런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곧 이제 한국 대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 미셸 스틸, 한국명이 박원주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미국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서 쿠팡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한 1년 동안 주한 미국 대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계로서는 두 번째로 지금 대사로 오는 겁니다. 그 전에 성김 대사가 있었죠. 성김 대사가 있었는데, 이 미셸 스틸 대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북한 쪽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중국 쪽에 부정적이고 한미일 동맹을 강조를 하죠. 이 스틸 후보자가 원래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북한에서 6.25 때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중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녔습니다. 일본에서 다녀서 일본어도 유창하고, 그리고 20살 때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가정주부로 있다가, 그때 LA 한인들이 피습을 하는 그 사태가 났을 때 정치에 입문을 해서 미국 의회 의원도 지낸 인물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청문회에서도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중국의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로 온다고 해서 이게 내정 간섭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아마 이 통상 문제나 지금 양국 간에 현안이 되어 있는 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안보 문제, 그리고 특히 이 한미 동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이제 역할을 어떤 메시지를 이제 계속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좀 돌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 내용이 관심을 끄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쿠팡 같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그때 정보 유출이 돼서 쿠팡 관계자들의 어떤 고압적인 모습 이런 데 대해서는 다 이제 분노를 하고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조사를 통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때 정보가 유출됐다는 딱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재명이 무슨 팡인가 뭔가 하는 회사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때 정부 쪽에서는 면허 취소, 사업 면허 취소까지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러 다각도에서 지금 막 다뤄졌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강경한 미국 대사에게 항의 사안도 전달을 하고 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이 스틸 후보자가 본인이 인준돼서 한국에 가면은 한국 정부 및 관련 무역 현안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상 협상을 하면서도 농산물 문제는 딱 못 박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농산물 개방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하고, 미국 쪽에서는 농산물도 개방하기로 했다고 하고, 서로 이제 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왔지만은, 이제 스틸 대사가 부임을 하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또 촉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이 문제도 좀 거론이 됐고, 특히 이 미국, 일본, 한국 간의 매우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고, 이것은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한미일 협력을 이제 동맹 수준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의 외교 노선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쭉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 상당히 당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는 이 스틸 미사일 미사일 스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좌파에서 이게 이런 보도까지 그때 막 나왔습니다.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거구 성향 친윤석열 주한미국 대사 한국 진짜 오는가? 그래서 한국 대사로 오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김준형이라고 조국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있죠. 무슨 외교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김준형이 그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미국의 주한대사로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5사람을 꼽아서 반한 오적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5사람이 반한국이 아닙니다. 반자파, 한국의 반자파 오적, 오인이죠. 반자파 오적이라기보다 자기가 이제 반한 오적이라고 해서 제가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반자파 오인이죠. 그 안에도 들어가 있던 인물이 바로 박원주, 한국령 박원주 미국 대사 후보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준영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미주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작년 7월 20일에 친한파 정치인을 오적으로 매도한 한국 의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여권에서 영김, 미사일 스틸 이렇게 다 지명을 하면서 이재명 정통성을 부정하는 인물들 주한미 대사 부임 막으라며 압박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 한 명이 주한미국 대사가 돼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 좌파 진영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5명이 누구냐? 이 외교적 네트워크 총동원해서 대사 부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애니 첸, 한국 보수주의 연합 창설자, 그 다음에 모스탄, 잘 아시죠?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그리고 영김 연방하원의원, 고든찬 반공반북 이론가 이렇게 해놓고 미셸 스틸 바로 전 연방하원의원. 자, 그래서 미셸 스틸이 일종의 기피인물에 들어갔죠. 누구의 기피인물인가? 좌파 진영의 기피인물로 들어갔는데 미셸 스틸이 트럼프가 낙점을 해서 지금 한국 대사로 곧 이제 부임을 합니다. 절차를 다 밟으면은 부임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금 안보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이스라엘하고 어떤 적대적인 표현을 네타냐후 적대적인 표현을 하고 그런 상황. 어쨌든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면은 전쟁 억지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주한미국 대사가 새로 오면서 좀 매기 같은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